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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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 법반장을 맡고 있는 박세암입니다. 세상을 바꾼 입법의 이야기, 그리고 입법을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노력을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즐겨줄 우리 청토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온 국민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도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김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법도 쉽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시는 법탄의 일타 강사 현창윤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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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법을 가져오셨나요? 자, 이 법의 힌트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 우선 2005년도에 폐지가 된 법이고요. 자, 두 번째, 이 법의 폐지를 두고 무려 50년 동안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폐지 반대 측의 입장을 소개하면요. 이것이 폐지가 되면 모든 국민이 짐승이 된다. 뭔지 아시겠어요? 짐승? 짐승이 된다. 자, 좀 어렵죠.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옛날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대사인데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똑바로 잘해. 사실 요즘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들어봤어요? 잘하면서? 전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릴 때는 말썽 부리는 자식한테 부모가 했던 말이에요.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근데 지금은 성립이 안 되니까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죠. 우리는 한 번씩 다 들어보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정답은 호주제 맞죠? 정답입니다. 네, 민법 제780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자, 호주는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적 법안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호주제 폐지입니다. 호주제가 사실 들어보긴 했는데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호주는요, 그 집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들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을 신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공문서였는데요. 과거에는 호적을 통해서 신분 관계도 알고 세금도 부과할 수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 가족 구성원들의 기록이 적힌 문서, 이 공문서인 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호적을 파버린다라는 말로 협박을 했었던 게 다 근거가 있는 건데 너 우리 가족에서 제명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상속도 못 받는다. 가족으로서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호주제에서 호주는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개념이었고 원칙적으로 남성이 이 호주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엄청난 특권을 가졌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가족 구성원의 이 거주지를 지정하는 거소 지정권이 있었고요. 가족을 호적에서 분가시키는 분가 강제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독립하려고 하는데 아빠 나 결혼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호주 동의가 없으면 분가가 안 됐어요. 그리고 호주는 상속에 있어서도 상당한 좀 우선권을 좀 받았습니다. 여성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열세였죠. 그야말로 호주에게 가족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집에서는 남자가 무조건 대장이다. 이런 게 호주제네요. 네. 굉장히 가부장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가부장적이다, 또 문화적 관습이다를 넘어서서 법률로 제도화된 성차별이었기 때문에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호주를 승계할 때 많이 나타났는데요. 호주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아들이 우선 호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손자, 또 미혼인 딸, 미혼인 손녀, 배우자, 어머니, 며느리 순서로 호주가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중심으로 승계가 됐고 며느리는 맨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 여자는 제일 꼴째가 있는 거죠. 무조건 맞습니다. 일단 뒷전. 그러다 보니까 1살짜리 아들이 호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들 중심으로 승계가 되다 보니까 이 아기가 1살짜리가 무슨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호주제의 가장 이상한 점이었죠.
그런데 이 호주제가 일제 식민 통치의 잔재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일본이 1912년도에 호주제를 만들면서 직계 비속, 자녀인 남성에게 무조건적인 호주 승계를 부여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호주제가 그 조선시대 그 유교 문화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건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요. 사실 우리도 실제로 호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호적제는 북의 혈연 중심의 제도가 아니었던 거죠. 아들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호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일본은 호주가 가족을 지배하듯이 일왕이 식민지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충성 의무를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 호주제 때문에 엄마가 범법자가 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설명을 해드리면 2003년도에요. 한 여성 공무원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새 남편의 성을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중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적발됐습니다. 2004년의 기사예요. 자신의 딸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허위로 미화신 걸 한 거예요. 그래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좀 처벌하기에도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처벌이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라는 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게 되면은 또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싶었던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호주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면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이 호주제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에게 호주를 승계를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아무래도 아들을 낳아서 이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남아선호 사상이 상당히 좀 강해졌겠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아 낙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우리 때는 사실 한 집안에서 여성이 아들을 낳지 않으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는 그런 문화가 진짜 우리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저 통계를 내봤어요. 1990년대에 셋째 아이의 성비를 조사를 했어요. 여자의 100명당 남자의 숫자가 193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계속 딸을 낳으니까 셋째를 트라이 했는데 그게 이제 아들이 된 게 193명이나 됐다. 얼마나 남마 선호 사상이 강했는지 알게 하는 통계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사실 이 호주제에 대한 논란은요, 민법이 탄생할 때부터 논란이 좀 됐었어요. 1953년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민법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부터도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호주제 폐지 개정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가족법 개정안을 두고 진짜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국회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희 아버님이 누구시고 저희 할아버님이 누구시고 형제 자매가 어떻다라고 기록한 호족 장부에 호주 조부 또는 호주 부친 이렇게 기록한 경우에 저희 조부모, 저희 부친의 신분관계, 혈연관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호주라는 법적 개념을 창출한 그 란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때에 가족제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제를 폐지하려고 합니까? 참으로 이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에 대해서 분노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성, 이 모든 것이 부단히 변하는데 우리의 이 고유성만큼은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전통 사상을 자자손손으로 계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영상 보니까 호주제 수호론자, 이번에도 유림의 반대가 컸군요. 이때 그래서 개정안은 통과가 제대로 됐나요? 결국은 통과가 됐고요. 이 개정안의 통과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같고 딸의 권리가 아들과 같다라면서 남녀 상속 차별을 없앤 거거든요. 사실 현대에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때 비로소 상속에서
공평한 권리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비로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가 된 거죠. 이때 호주의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됐는데요. 아쉽게도 호주제 자체와 동성동본 금원제는 폐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때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호주 상속이라는 용어를 호주 승계라는 용어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호주의 부양 의무라든지 거소 지정권 규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또 사후 양자제도, 직계 비속, 장남자의 입양 금지, 서양자제도, 유언에 의한 양자제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자격, 이런 것들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을 진행시킨데 마지막에 그게 여야 간에 진짜로 지지하는 사람은 비밀투표했으면 10% 될까 말까 했어. 그런 상태.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머니 권리가 아버지와 같고 딸의 권리가 남자 형제와 같고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하는데 여기 역사적인 이 법이 통과됐는데 여기 그것이 비밀투표했으면 틀릴 부결됐을 거예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통과가 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호주제 자체는 존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99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일침을 합니다. 호주제는 남성 우위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 거죠. 2000년 9월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구성되면서 호주제 위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000년대 초반에 호주제 폐지 1000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참여하자라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때 여기에 참여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주제가 남성 위주의 어떤 제도인데 남성들조차도 이게 불평등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폐지론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뭐 반대하는 여론 같은 건 없었나요? 호주제를 폐지하기까지 저희가 5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반대 여론이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가장 극렬한 반대를 한 단체는 바로 성균관 유림. 1984년에 전국 231개 향교에서 1000명의 유림이 올라와서 시위를 했고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반대 시위를 이어갔어요. 아들보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어머니가 또 호주 되는 것도 좋긴 좋겠죠. 근데 지금 제도는 아들이 되고 있잖아요. 남녀 차별을 없앤다는 점에서는 그 호주제 폐지가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호주제는 남성 중심의 사회를 법제화하는 거예요. 여성은 태어날 때 이미 남성에게 종속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낙인 찍혀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호주제를 폐지하고 나면 법이고 말고 다 강아지가 됐는데 그까지 그 법이 뭐 소용이 있어? 그건 법도 없는 거예요. 그건 강아지가 되고 말고 우리 나라가 망한 거예요.
보수단체가 삭발까지 하면 제 생각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가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유림들이 호주제를 폐지하면 나라까지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당시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쟁점이 됐었는데요. 쟁점 첫 번째는 호주제가 일제 잔재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호주제 폐지론자는 일본의 잔재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호주제 수호론자분들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호주가 등장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쟁점 두 번째가 이혼, 재혼 가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라는 건데 호주 폐지론자 같은 경우에는 재혼한 아빠와 성이 달라서 놀림받는 이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반면에 호주제 수호론자는 어머니가 삼혼, 사혼을 했을 때 자식이 연달아 양부의 성을 쫓아가야 되냐. 그리고 이혼 재혼 가정은 전체 인구의 몇 프로도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좀 해줬습니다. 쟁점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평등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에 대해서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남녀 평등이 되기 위해선 먼저 가족 내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반면에 호주제 수호론자들은 가족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어때요? 청통이들 생각은? 이거 들어보니까? 저는 호주제 수호론자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오랜 시간 굳혀진 그런 제도인 건데 이게 하루아침 만에 바뀌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건 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거든요. 이 호주제가 당연히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미풍양속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나름의 또 장점들이 또 있거든요. 근현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가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 사회를 좀 지탱해온 관습이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 정신이나 가족 간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우리 전통에도 부합했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호주제 폐지와 폐지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국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주제로 논의하고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2003년 국회로 떠나보시죠. 호주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국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본연의 의무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죠. 별도의 제도에 의해서 구제하면 되는 것이지, 예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성과 본의 원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마치 꼬리 가지고 몸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뉘었네요. 2003년에 특히 호주제 관련 공청회가 여러 차례 열렸군요. 이걸 보니까 왜 유독 2003년에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했었던 건가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2003년 2월 달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호주제 폐지였어요. 집권 직후에 여성 변호사인 이 강금실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요. 그러면서 여성단체 대표인 지은희 씨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삼박자를 딱 갖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더욱 힘을 내서 입법 추진이 가능했던 거죠. 앞서서 2000년 초반에는 호주제에 대해서 헌법 위헌 소송을 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50여 년에 걸친 논쟁 끝에 민법 안에서 호주제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오늘 호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호주제 폐지 법안의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있었죠. 그래서 통과될 그날 우리 국회에 있었는데 수십 년간의 노력이 이제 그 결실을 맺었다. 그것이 드디어 이제 2005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죠. 여성도 이제는
그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그 어떤 성격과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남성과 똑같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남성과 똑같은 어떤 그 직업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헌법 불합치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거는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위헌 결정이에요. 위헌이라는 건 아시죠? 헌법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제 위헌적인 것이 맞는데 어떤 법률이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한 건 맞지만 그 법을 즉시 무효화하게 되면은 사회적 혼란이나 법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런 때 사용하는 결정 방식이에요. 호주제 폐지는 기존의 호적법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건드려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행되게 되면은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공적 기록 등의 중대한 공백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년간 유예 기간을 둬서 그동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국회는 바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성들의 인권만 존재하고 가족이라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호주제는 이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법이 결코 아닙니다. 호주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이며 정서이며 문화이며 국민 생활의 기본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전통적 개념의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며 기본 질서를 바닥부터 뒤어 얻겠다는 것입니다. 빈대에 잡아내다가 초가상칸 태우는 것이며 계획이 아니라 최악의 계약입니다. 호주제 폐지는 족보나 가문의 말살이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리도 아닙니다. 조화롭고 균형된 가족의 모습을 기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양성이 함께 책임지는 가족, 양성 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의 가정은 엄마 아빠로 함께 이루어진 그런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있는 가정이고 또 거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캠페인으로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남윤인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그 캠페인을 문화적 캠페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그동안은 굉장히 여성 의원 수가 이제 적었었는데 여성 의원 수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7대부터였었죠. 여성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거는 어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나서서 호주제 폐지를 각 그 당의 어떤 정책으로 좀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입법 공청회라든지 또 관련 단체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캠페인들을 국회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될 때는 물론 반대하는 어떤 의견도 있긴 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한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있으면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8인, 기권 16인으로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호주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성 위주의 호주 승계 제도가 없어졌고요.
양성평등적인 가족 개념으로 전환이 된 거죠.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라고 한다면요, 이 호적 등본 자체가 좀 사라졌고요. 새로운 신분 체계, 가족관계 등록이 생겼죠. 이제는 본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별 신분 등록제인 가족관계 등록부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본인의 신분 변동 상황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 재혼 이런 것들 좀 민감하잖아요. 이런 민감한 정보가 기록되지가 않아요. 또한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고요. 이혼 후 6개월 동안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 보니까 정말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네요. 지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개정안들을 보니까 사실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게 맞아요. 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너무나 당연한 차별. 여성이기 때문에 좀 고개 숙여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뭐 딱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런 역차별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어때요? 청톡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의 법이 바뀐 거지만 여성들의 뭔가 자신감이나 사회적인 진출면에 있어서 굉장한 공헌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성별 하나만으로,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언가의 차별을 받아서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개정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속이 시원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호주제가 폐지된 지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존엄과 또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외면해온 측면이 좀 있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가족 안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오늘은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